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그곳은 말 그대로 교육 전쟁터였다. 파라군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찬 부모들로 붐볐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치열한 스케줄 속에 자녀를 몰아넣었다. 초등학생이 밤 11시에 귀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학부모들은 입시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아파트의 한 세대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그 후로 그녀의 모든 열정은 아이들에게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사회적 성공을 아이들을 통해 완성하고자 했다. 이른바 헬리콥터 맘이 된 그녀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그 뒤로는 쉴 틈 없이 학원 차량을 따라다니며 스케줄을 조율했다. 영어, 수학, 코딩, 피아노, 발레, 심지어 리더십 캠프까지. 한 달 학원비는 30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생활비는 매번 바닥을 쳤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정반대의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전남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 정작 본인은 학력도 없었고 한평생을 식당일과 가사노동으로 살아왔지만 자식들만은 밥 굶기지 않고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였다. 한 가지 기술만 확실히 있으면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철학이 그녀의 뼛속에 박혀 있었다. 며느리가 고액의 학원비 청구서를 카드로 긁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속이 터졌다. 전기세가 밀려오는 와중에도 자녀의 논술 첨삭을 위한 10일 과외비가 우선순위라는 며느리의 판단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아침마다 부엌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조용한 식탁 위로 흐르는 긴장감은 식사의 온기조차 식혀버렸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재봉이나 목공을 배우게 하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라 여겼으나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나고자적 시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늘 말했다. 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시켜야 한다. 남들 다 가는 학원, 우리 아이만 안 보내면 손가락질 받는다. 그녀의 눈에는 평균은 실패를 의미했고 상위 1%만이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때로는 대출금 상환일을 넘긴 채로도 과외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났지만 그녀는 그것이 투자라고 믿었다. 성공만 한다면, 대학에만 들어가 준다면 이 모든 고통은 보상받는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이들이 점점 무표정해지는 것이 더 걱정이었다. 주말이면 미술관에 가거나 강아지와 산책하며 웃음 짓던 손주들이 요즘은 늘 피곤해 절어있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밤 큰아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쉴 틈 없는 스케줄에 시달린 끝에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 법인데 이 아이들은 언제쯤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며느리는 아이를 재운 후에도 노트북 앞에서 입시 설명회를 다시 재생해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뭔가를 놓칠까 두려웠다. 그녀는 경쟁에서 한 발짝이라도 뒤처질까 늘 불안했다. 하지만 아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그녀는 끝내보지 못했다. 이 집안의 갈등은 풀리지 않은 채 날마다 반복되었다. 교육을 향한 열망과 삶을 향한 균형감 사이의 간극은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이들의 영혼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학원가의 불빛은 자정이 가까워져도 꺼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불빛을 희망이라 믿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빛이 점점 더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내일이 그 불빛 아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는 오직 시간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일이었다. 그해 여름이 깊어지자 가계부의 적자는 더욱 선명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은 점점 공포의 날짜가 되었고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대출의 이자도 올라갔다. 며느리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서류 더미 앞에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아이들의 성적표와 학원 진도표를 번갈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과 자기 확신이 만든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심만큼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생활비 장부를 정리해 나갔다. 자식 세대를 지나 손주 세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함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방식대로 생활비를 최대한 아꼈다. 새벽마다 삼송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제철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고 유행이 지난 옷은 뜯어 고쳐 아이들의 외출복으로 재탄생시켰다. 그 과정은 손이 많이 갔지만 아이들이 잠시라도 자신의 손길이 깃든 옷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는 일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나무공예 수업에 참여했다. 작은 목재를 깎고 사포질하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어렸다.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라며 눈을 반짝였다. 그 환한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확신 무엇이든 손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이 삶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최근 들어 수업 중 꾸벅꾸벅 졸거나 집중하지 못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학원 스케줄을 줄여달라는 권유가 이어졌으나 며느리는 집에서는 충분히 쉬게 하고 있다고 답하며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상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손에 쥔 성적 그래프가 바스락거렸다. 등수가 잠시 떨어졌다는 빨간 표시가 그녀의 시야를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울분 섞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학습 자료를 검색했고 카드 한도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변화의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대출은행에서 연체 위험 알림이 날아온 것이다. 상환 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한 달 뒤부터 불이익이 생긴다는 통지를 받은 며느리는 처음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그려놓은 성공 시나리오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아이들의 피로, 점점 늘어나는 부채,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잔한 시선이 겹쳐져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무료 창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가구 수선과 업사이클링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참여해보겠다고 결심했고 손주들에게도 견학을 제안했다. 아이들은 목재 냄새 가득한 작업장에서 낡은 의자가 새 의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학교에서 배운 과학 원리를 떠올려 설명을 덧붙였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동행했지만 아이들이 직접 손을 움직이며 웃고 있는 장면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활기찬 표정은 문제집을 풀 때보다 훨씬 빛나 보였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전에 없이 고요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운 뒤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말 대신 흘러나오는 찻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유일한 교류였다. 며느리는 손끝으로 찻잔의 열기를 느끼며 문득 자신이 줄곧 외면해온 진실 아이들의 웃음보다 중요한 성공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결국 그녀는 학원 두 곳을 과감히 정리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남은 학원 시간표 사이에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새롭게 넣었다. 손주들은 그 시간에 목공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연필꽂이를 만들거나 시장에서 재료를 구해 간식 요리를 시도했다. 매일이 경쟁이었던 스케줄 속에 처음 등장한 빈칸은 아이들에게 숨 쉴 여백이 되었고 가정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평온이 찾아왔다. 여전히 큰 틀에서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성적 그래프의 등락에 민감했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시험 준비로 새벽까지 책상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학창시절 꿈꿨던 것들을 묻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오래된 재봉틀을 물려받아 아이들과 천을 고르고 바느질을 배웠다. 작은 퀼트 조각이 이어져 하나의 무늬를 만들었듯 두 세대의 다른 가치관도 느리지만 분명히 맞물려가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아이들은 학교 과학축전에서 목공과 코딩을 결합한 자동 연필꽂이 프로젝트로 작은 상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생각을 품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자신의 힘으로 서는 날,
오늘의 이 불안과 논쟁도 결국 밑거름이 되리라. 강남의 새벽 학원가의 불빛은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빛이 모두에게 같은 길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 사람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더딘 걸음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속도로 빛나는 미래를 허락해줄 첫걸음이 되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변 엄마들은 방학 특강을 놓치지 않으려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강남 일대에서 일타 강사가 나온다는 정보를 공유하며 학원을 바꿔 타는 움직임에 분주했다. 단톡방에서는 매일같이 입시 뉴스, 평가원 예측 문제, 교육청 발표 자료가 오갔고 자녀의 진도와 스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맘카페의 분위기는 갈수록 팽팽해졌다. 며느리는 그런 흐름에서 소외될까 두려웠다. 다시 일정표를 조정했고 아이의 시간을 더 알차게 구성하겠다는 이유로 2개의 방학 캠프를 예약했다. 그러나 그 준비를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쟁을 앞두고 느끼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뒤처졌다는 조바심, 사회로부터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 공포는 때로 모성애와 구분되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 헌신한다는 명분 아래 무리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방학 초입, 아이들은 캠프 준비물로 한가득 짐을 싸야 했다. 밤늦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며느리는 촘촘히 짜인 일정표에 스스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막상 캠프가 시작되고 며칠 뒤 둘째 아이가 몸살 기운을 보이며 집으로 조기 귀가하게 되었다. 아이는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고 머리가 아프다고 중얼거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대신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는 동안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 체온보다 더 많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피로, 그리고 과도한 기대 속에서 짓눌린 아이의 마음이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대신해 각자의 진로 발표를 준비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아이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멈칫했다. 친구들 대부분은 의사, 변호사, 과학자 같은 익숙한 직업을 골랐지만 아이는 머뭇거리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나 나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여름날 함께한 목공 체험이 아이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졌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말에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수공구 상자를 꺼내주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우연히 보았다.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패질을 연습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지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평온한 시간.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것은 단지 성적이나 입시 같은 수치화된 목표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입하는 시간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열정이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 역시 어릴 적엔 책보다 색연필을 더 좋아했고 친구들과 연극놀이를 즐겼으며 무대에 서는 상상을 자주 했었다. 하지만 학창시절이 길어질수록 그 모든 자발성은 하나둘 지워지고 성공 가능한 선택지로만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그 길을 아이에게 다시 걷게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아이는 나무로 만든 작품을 들고 학교에 가서 진로 발표를 했다. 교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왔고 선생님도 정말 멋진 선택이네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발표가 끝난 뒤 아이는 평소보다 한결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성적표보다 훨씬 소중한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다음 학기엔 아이들 스케줄을 조금 줄여보려 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손끝이 서로의 긴 시간과 오해를 녹이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경쟁과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마음 위에 서서히 쌓이는 변화의 결심이 눈송이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흰 침묵 속에서 두 여인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라는 단 하나의 진심을 향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강남의 거리는 다시 분주해졌고
학교 앞에는 새로운 입학 시즌을 맞아 꽃다발을 든 부모들과 설렘 어린 표정의 아이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풍경 속에서 며느리의 마음은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학원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톡방에 올라오는 입시 전략에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주 2회의 학습 스케줄은 유지되었고 주요 과목은 필요한 보강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돌려주었다. 아이들은 미술관에 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직접 고른 책을 읽었으며 집 앞 공원에서 친구들과 흙장난을 하며 봄볕을 맞았다. 이제는 스케줄이 아니라 하루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걱정했을 뿐이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 무게와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그치는 그 안간힘을 누구보다 이해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자신 또한 자식들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날들을 수없이 보냈던 사람이었다. 봄방학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단기 여행을 계획했다. 거창한 해외여행은 아니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자주 다녀온 강원도 작은 해변 마을로 2박 3일 일정을 잡았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젊은 날 한동안 식당 일을 했던 작은 민박집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일구던 자리였다. 여행길에 오른 세 사람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해변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시어머니는 그늘 아래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입시도 진도표도 없었다. 단지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있었다. 그날 밤 민박집의 작은 창가에 앉은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짧게 대답했다. 몸이 먼저였지.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면 평생 굶지는 않아.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어르신의 조언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온 한 여인의 확신이었고, 이제 그녀가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 나갈 때 중심축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나침반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낮잠에 들었다. 며느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시간을 낭비라고 여겼겠지만 지금은 그 어떤 학습보다 값진 시간이란 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시작했다. 기차의 흔들림에 맞춰 바늘이 실을 엮어가는 리듬이 은근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서로를 오해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강남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며느리는 집안 정리를 하며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대학 시절 썼던 일기장과 졸업 후 막 사회에 나섰을 때의 포트폴리오가 담겨 있었다. 잊고 지냈던 꿈들, 한때 그녀가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했던 치열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근처 평생교육원에 등록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아이도 삶을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첫 강의 날을 위해 보온 도시락을 싸주었다. 그 도시락을 열며 며느리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한때는 교육이라는 단어로 갈등했던 두 여인이 이제는 배움이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또 바뀌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몇 등을 했는가로만 평가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내기 시작했다. 교육은 더 이상 압박의 도구가 아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짜 배움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느리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초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가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주최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열렸다. 주제는 가족의 손으로 함께 만드는 하루였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 텐트와 테이블이 놓였고
가족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아이와 부모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거나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들과 상의 끝에 손글씨로 쓰는 가족 편지를 주제로 삼았다. 처음엔 아이들이 머뭇거렸지만 시어머니가 그럼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줘도 좋다는 말에 두 눈을 반짝였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온 붓과 벼루를 꺼냈다. 젊은 날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던 그녀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획부터 알려주었고, 아이들은 검은 먹을 찍은 붓을 조심스럽게 들어 흰 종이 위에 마음을 눌러 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며느리에게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한때 공부를 위한 글자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글자를 쓰고 있었다. 아이들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썼고 시어머니는 그런 편지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며느리는 그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작고 평범한 장면이 그 어떤 입시 설명회보다 강렬하게 마음을 울리는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운동장을 정리하던 학부모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었다. 몇몇 어머니들은 시어머니의 차분한 말투와 낡은 듯 정갈한 옷차림에 흥미를 느끼고 다가왔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수혜 강좌를 열고 있었고, 이제는 그 강좌가 입소문을 타며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다. 며느리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금 놀라움과 함께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삶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운 뒤 시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집 주변의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강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오래된 등잔불처럼 부드럽고 잔잔한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이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알아가는 중이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는 건 결국 시간을 같이 견디는 일이더라. 급하게 끌고 가면 다 놓치게 되지. 그 말은 며느리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두려움과 조급함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후로 며느리는 학원 대신 동네 도서관의 토론 프로그램을 찾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고르고 발표를 준비했다. 성적은 어느새 평균 정도로 머물렀지만 아이들의 말투는 훨씬 명확해졌고 표정에는 여유가 생겼다. 잘한다는 말보다 즐거워요라는 말이 더 자주 나왔고 그 말들은 가정 안에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다녀왔고 집에서는 김치와 장을 담그며 살림을 지켰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두 여인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삶의 어떤 중요한 이정표 앞에 도달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서 있느냐를 묻는 자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감사했고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오늘 하루가 더없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족만큼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믿음, 며느리의 변화, 아이들의 웃음. 그 셋이 모여 만들어낸 이 조용한 연대는 소리내지 않아도 강한 울림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이 되어주고 있었다.